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취생 K의 류입니다. 오늘도 일본어 상용 한자 무작정 따라하기 일상무따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마당의 네 번째 단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기본자들과 부수자들 30자에 관해서 강의를 들어갈 거예요. 이 신체와 관련된 글자들은요 다른 기초 한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모양에 근거해서 형성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해 놓은 일러스트와 한자가 가지고 있는 모양 그 자체를 잘 결부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보실 것은 얼굴에 붙어 있는 가장 큼직한 요소들, 이목구비입니다. 눈목자는 보시다시피 눈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예요. 여러분들이 한자의 모양을 보실 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자에서 네모난 모양을 나타낸 것은요 원래 네모를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그란 모양새를 본따서 동그랗게 그리려고 했던 것이 후대의 한자의 자체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모두 네모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네모나다고 해서 네모를 반드시 그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눈목자 같은 경우도 흰자 안에 있는 검은 자, 즉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를 처음에는 그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의 모양새와 닮아있는 모양이니까 눈목자는 눈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걸 형태만 보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한 것을 우리가 목차라던가 목록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목자도 이 눈목자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의미 면에서도 목차 목으로 적어놨고 그리고 일러스트에서도 눈동자 안에 한눈에 보이도록 담아놓은 서류의 모양 즉 목록이라던가 목차를 연상하기 쉽도록 해놓았어요. 이런 일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목자를 떠올리면 조금 더 그 쓰임이라던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겠죠. 눈목자의 음독은 모크와 모크가 있는데요. 모크효, 모크지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모크로만 읽히니까 여러분들은 모크에만 주의해서 학습을 해주시길 바래요. 음독으로 보크로 읽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면목을 맨모크라고 읽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조차도 맨모크로 읽을 수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맨모크로 읽는 추세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해가는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독을 외우실 때에는 모크에 더 주의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음독으로는 매와 마라고 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단어들은 매로 읽혀요. 매에도 여러 가지 예시 단어들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메다마야키라고 하는 계란 프라이를 의미하는 메다마야키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좀 직역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면은 메다마라고 하는 것은 눈알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버리시면은 메다마야키라고 하면은 눈알 부위라고 외워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다마야키는 사실 그 모양새가 마치 눈알과 같은 모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계란 프라이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라고 하는 훈독은요 몇몇 단어 정도에서만 읽히는 조금 예외적인 발음에 가까운데요. 대표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데 쓰이는 단어로는 마부타가 있습니다. 마부타. 그리고 또 책에는 없지만은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서요 이 마누아타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누아타리. 이 마누아타리라고 하는 것은 눈 바로 앞에 직면한 무언가, 그러니까 당면한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사 스르를 붙여가지고 마누아타리니 스르라고 하면은 직면하다, 눈앞에서 목격하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나 사용 빈도가 높으니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자는 코비자인데요. 코비자는 모양이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해서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한자입니다. 이 모양으로 생각을 하자면은요 그냥 코의 모양과 밑에 삐져나와 있는 이 콧수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콧수염의 모양을 본딴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조금 학습을 하신 뒤에 이 뒤에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한자들까지 조금 보고 나신 뒤에 딱 돌아와서 보시면은 스스로 자자와 논전자와 받쳐들 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한자가 겹쳐져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너른 얼굴에 존재하는 이런 자신의 얼굴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코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모양만 보고 이거 뭔가 코와 코에서 삐져나온 수염의 모양이랑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대충 외우고 한자들을 한번 쭉 보면서
이 어떤 한자들과 결합이 되어 있는가를 본 다음에 돌아와서 복습을 할 때 조금 더 한자의 모양이라든가 의미를 내 머릿속에 확 집어넣도록 연습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복잡한 형상의 한자가 처음에 딱 나오면은 이거를 지금 반드시 외워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보더라도 이미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음독은 한국어와 똑같은 발음인 비 하나만 있고, 훈독도 하나라고 하는 발음 하나만 있으니까 사실상 음독이나 훈독은 굉장히 외우기 쉬울 거예요. 체크가 필요한 단어는 이비인후과인데요. 한국처럼 이비인후과라고 모두 발음하지 않고 그것들을 줄인 발음, 즉 이비과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비과라고 하는 단어, 지비과라고 하는 단어를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니까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훈독은 뭐 따로 말할 게 없죠. 뭐 하나라고 하면은 코가 된다. 그리고 뭐 하나게라고 하면은 코털이 되고, 하나지라고 하면은 코피가 된다인데, 이때 이 하나지의 지가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다치 할 때 치에다가 타금을 붙는 겁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요거 체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귀이자인데요. 이목구비할 때 이자죠. 이렇게 이거는 뭐 딱히 모양 자체는 설명할 게 없어요. 복잡하게 생긴 귀의 모습을 본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자에서 네모난 모양은 둥근 것을 그린 것이라고 했죠. 그걸 잘 생각하면은 이 귀자라고 하는 것이 귀의 모습을 본딴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음독은 지가 있고요. 훈독은 미미가 있습니다. 한국 발음으로 음독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국 발음으로는 이인데 갑자기 자음이 붙어서 지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발음이에요. 이 지자는 사실 의료 부분에 관련된 단어들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일상 어휘에서 이 귀이자가 훈독으로 읽혀서 단어에 쓰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지비과 정도를 외워두시면은 딱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좀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훈독이겠죠? 미미라고 하는 훈독인데요. 예시 단어 중에서는 내미미라고 하는, 잠결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조금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미미라고 하는 거는 이대로 잠결 그대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내미미니 미즈라고 하는, 아닌맘 중에 홍두깨라고 하는 이 관용어라거나 아니면은 내미미니 기크처럼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랑 보통 쓰여가지고 잠결에 듣다 정도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잠결에 다른 거 했어 이런 식으로는 잘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잠결이라기보다는 잠기 정도에 더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츠미미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일, 즉 금시초문이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은 입구자입니다. 그냥 벌린 입 구멍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멍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외우실 때 입구, 구멍구 둘 다 되뇌이면서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독은 코우와 쿠가 있습니다. 구스를 코우즈츠라고 하고 인구를 지인코라고 하듯이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은 이 코로 읽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쿠로 읽히는 경우도 몇몇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그 몇몇 단어들조차도 대부분이 불교 용어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에서 사용될 때 쿠로 읽히는 거는 여기 제가 제시한 쿠덴이라고 해서 구전이라거나 아니면 구주어라고 해서 어조 정도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단어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서 제가 교재는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필해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구덕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에다가 뭐 해설할 설자를 붙여가지고 끈덕지게 설득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성한테 끈덕지게 막 말을 걸어가지고 말로 꼬시는 거, 그거를 구덕크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가필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훈독으로는 구치라고 있습니다. 구치. 근데 이 구치가 다른 한자와 붙어서 말이라고 쓰이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입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와르쿠치라고 하면은 험담이 되고요. 하야쿠치라고 하면은 빠른 말이 돼요. 하야쿠치는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뭐 가필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목구비에 관한 한자 4개의 한자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실 때 어떤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것은 그냥 대충 체크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마시고 쓸데없는 곳에 힘을 쓰지 마시고, 그리고 한꺼번에 복잡한 한자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